생일날 들려온 착한 딸의 한마디. 엄마, 저는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삶이 지옥이 될 줄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축하받는 일도 이젠 사치인가. 정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어느새 낯설어진 자신의 얼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왔고 오늘은 그녀의 72번째 생일이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거실 구석구석을 비췄지만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소파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식탁 위 달력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덩그러니 놓인 반찬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지난주에 만들어둔 된장찌개. 혼자 먹기에도 많은 양이었지만 매일 같은 반찬을 먹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던 일상이 사라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미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큰딸 지윤이는 회사 일로, 작은 아들 민수는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미라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다들 살기 바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라는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잘 자라고 말할 상대가 없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지만 그것조차도 일방적인 대화였다.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계산대 직원과 나누는 몇 마디가 그나마 사람과의 대화였다. 그런데 오늘은 생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그래도 생일은 생일이었다. 미라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미란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띠리리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왔을까? 택배도 시킨 게 없었고 약속도 없었다. 혹시 지훈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라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큰딸 지훈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케이크 상자처럼 보였다. 미라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지만 지훈이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아니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딸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어머, 지훈아. 들어와.
지훈이는 집 안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미라는 봉투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니?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은솔 레지던스라는 곳인데요. 시니어 레지던스예요. 한 번만 구경해요. 미란의 표정이 굳어지다. 시니어 레지던스. 요양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지훈이는 엄마의 표정을 읽고 황급히 말을 이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원 아니에요. 그냥 엄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봉투에서 팸플릿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화려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정원, 깨끗한 도서관, 밝은 식당,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마치 호텔 같았다. 엄마가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서요. 여기 보세요. 요가도 하고, 원예 수업도 하고, 낭독 모임도 있대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미라는 팸플릿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이제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 걸까?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는 걸까? 하지만 미라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다. 딸의 눈빛을 보니 그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곳을 찾은 것 같았다. 미라는 팸플릿을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웃음 짓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러웠다. 그냥 한 번만 구경해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되고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지훈이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었고 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온 것을 거절하기도 미안했다. 두 사람은 곧 집을 나섰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완연한 풍경이 펼쳐졌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런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훈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넓은 대지 위에 자리 잡은 건물 앞에 멈췄다. 은솔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외관이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제법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입구 앞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이 있었다. 지훈이와 미라는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 한쪽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넓은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소파와 화분들. 모든 것이 세련되고 아늑했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곳이 정말 노인들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안내 직원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먼저 정원으로 안내했다. 넓은 정원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화단,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미라는 정원을 거닐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걸어본 것 같았다. 이어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아담하지만 아늑했다.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독서를 즐기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미라는 책장을 훑어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음은 취미 활동실이었다. 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요가 매트가 깔린 공간, 미술 도구가 준비된 테이블, 그리고 악기들이 놓인 구석. 직원은 설명했다. 매주 요가, 원예, 미술, 음악 수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모두 선택사항이고요. 낭독 모임도 인기가 많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것도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식당도 둘러봤다.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식당에는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직원은 메뉴판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루 세끼 모두 제공되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정도 가능하고요. 미라는 메뉴판을 보며 감탄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았다. 매일 비슷한 반찬을 먹고 가끔은 귀찮아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주 공간을 둘러봤다.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곳곳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안전을 위한 배려였다. 직원은 한 방을 열어 보여주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작은 거실 공간까지.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미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편안해 보였다. 혼자 사는 집보다 오히려 더 안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정말 이곳으로 와야 하는 걸까?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때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 시설은 훌륭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섭섭한 마음도 컸다. 아이들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 서운했다. 그때였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미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미란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미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노인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다 무서워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근데요. 여기서도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 그녀는 오경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경자는 이곳에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집 같다고 말했다. 저도 처음엔 딸이 권해서 마지못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온 걸 후회할 뻔했죠. 여기 사람들이 참 좋아요.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경자의 말에 미라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경자는 미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자와 헤어진 후 지훈이와 함께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좋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이도 나름대로 고민했겠구나.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겠구나. 미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되풀이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경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기서도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미라는 결심했다. 한번 해보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미라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그곳으로 갈게. 전화 너머로 지훈이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얼마 후 계약 절차가 진행되었다. 서류를 작성하고 입주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 목록을 확인했다.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라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펜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꾹 눌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약이 완료되었다. 입주일이 다가왔다. 미라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라 짐이 많았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미라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손때 묻은 그릇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었다. 지훈이와 민수가 도와주러 왔다.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버렸다. 정리를 하는 동안 미라는 가끔 멈춰서서 집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가 이 집 안에 담겨 있었다. 드디어 입주일 아침이 밝았다. 이사짐을 실은 차가 은솔 레지던스로 향했다. 미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정말 잘하는 걸까?
레지던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짐을 옮기는 동안 미라는 새로운 방을 둘러봤다. 투어 때 봤던 방과 비슷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방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짐 정리를 마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훈이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민수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 자주 올까? 아니면 점점 발길이 뜸해질까? 혼자 남은 방 안은 낯설었다. 미라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였지만 집에서 쓰던 침대만큼 익숙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레지던스의 정원이 보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집에서 보던 풍경은 아니었다. 미라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내가 나를 돌봐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정말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창밖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불안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다. 새로운 시작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입주 첫날부터 미라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고 식당에서는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낯선 얼굴들, 낯선 공간, 낯선 일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특히 오경자와의 만남은 미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경자는 미란을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경자의 격려에 미란은 용기를 냈다. 첫 번째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요가였다. 넓은 활동실에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작을 안내했다. 미라는 서툴렀지만 천천히 따라했다. 몸이 뻣뻣했지만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수업이 끝난 후 경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때요? 몸이 좀 풀렸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상쾌했다. 다음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원예 수업이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다. 강사는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밀았는 화분을 방에 가져와 창가에 두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봤다.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미라는 기쁨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낭독 모임도 인기가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 입주민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미라는 독서를 좋아했기에 이 모임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3달이 지나자 미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방에는 경자와 함께 키운 꽃들이 가득했다. 미라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나, 늦게 피는 꽃이어도 피긴 피네. 경자와는 서로 반말을 트며 더욱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마다 함께 앉았고 산책도 함께 했다. 경자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미란을 자주 웃게 만들었다. 미란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방문했다. 엄마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기 생활이 나쁘지 않네.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미라는 딸에게 레지던스를 구경시켜주며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지훈이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3달간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라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천국 같던 이곳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불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식사였다. 처음 몇 달간은 식단이 다양했다.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왔고 맛도 괜찮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메뉴가 단조로워지기 시작했다. 같은 반찬이 일주일에 2~3번씩 나왔고 국은 거의 매일 비슷했다. 미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혼자 살 때도 비슷한 반찬을 먹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미란도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 같지 않지?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다. 미라는 경자와 눈을 마주쳤다. 경자도 같은 생각인 듯 했다. 나도 느꼈어. 요즘 메뉴가 좀 그렇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내고 있는데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였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겼다. 요가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강사의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대체 강사는 없었다. 1주, 2주가 지나도 수업은 재개되지 않았다. 미라는 아침마다 요가를 즐겼기에 아쉬웠다. 원의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1달에 2번 있던 수업이 1번으로 줄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정원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도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왔을 때랑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프로그램도 줄고 식사도 예전만 못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미라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처음 3달은 정말 좋았다.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어긋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경자가 미란의 방을 찾아왔다. 경자의 표정은 심각했다. 미란아,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 아니지?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느꼈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경자가 말했다. 관리실에 한번 말해볼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거지. 미란도 동의했다. 그냥 넘어가기엔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다음 날 미란과 경자는 관리실을 찾아갔다.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식사 메뉴가 단조로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했는데요. 프로그램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너무 원론적이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명확한 일정도 없었다. 그저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미라는 방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다. 검토는 내 마음을 달래주지 않더라.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식사는 여전히 단조로웠고 프로그램도 재개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불만을 토로했고 식당에서는 불평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국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관리는 소홀해졌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 내가 믿고 맡긴 곳이 맞나? 불씨는 작은 씨앗처럼 미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낮의 불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햇살이 비치는 정원을 걸으며 경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밤은 달랐다. 어둠이 내리면 불안은 더욱 크게 찾아왔다. 그날 밤도 그랬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레지던스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밤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했지만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다. 미라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복도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미라는 가운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몇몇 입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잠옷 차림이었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경자도 보였다. 미란이 다가가자 경자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3층에 사시는 김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간호사가 가고 있어.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움직였다. 간호사와 직원들이 황급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입주민들은 복도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 선생님은 들것에 실려 나갔다. 입주민들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복도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누구도 쉽게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 입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응이 좀 늦었던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비상벨을 눌렀는데 간호사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야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빠른 대응이 가능한 걸까? 간호사는 상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까? 누구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김 선생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가?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웅성거렸다. 모두가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김 선생님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는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미라는 경자와 함께 다시 관리실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함께했다. 5명의 입주민이 관리실 앞에 모였다. 미란이 대표로 말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간 응급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야간에는 간호사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즉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대응이 조금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어젯밤 상황은 조사 중입니다.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또다시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말이었다. 구체적인 계획도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미라는 답답했다. 함께 온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실을 나서며 한 입주민이 한숨을 쉬었다. 말은 좋게 하는데 뭐가 바뀔지 모르겠네요. 미란도 같은 생각이었다. 관리실로 돌아오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 한마디로는 내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게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제대로 대응받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제때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옆방에서는 경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라는 경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고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니, 나도 잠이 안 와.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만나 정원으로 나갔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벤치에 앉아 경자가 말했다. 미란아, 나 요즘 불안해.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경자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잖아. 근데 요즘은 뭔가 믿음이 안 가. 미라는 경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불안과 불만이 쌓이면 작은 일도 큰 갈등으로 번진다. 그날도 그랬다. 미라는 아침 일찍 헬스장으로 향했다. 요가 수업이 없어진 후로 미라는 간단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있었다. 헬스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러닝머신 2대, 고정식 자전거 3대,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기구들이 전부였다. 미란이 도착했을 때 헬스장에는 이미 몇몇 입주민들이 있었다. 러닝머신은 모두 사용 중이었고 고정식 자전거도 2대가 차 있었다. 미라는 남은 자전거 한 대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제가 먼저 왔는데요. 미란이 돌아보니 박 여사라는 입주민이 서 있었다. 박 여사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 미란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미란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박 여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전거에 올라탔다. 미라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서서 기다렸다. 러닝머신이 비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0여 분이 지나자 한 입주민이 러닝머신에서 내렸다. 미란이 다가가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탔다. 미라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다. 헬스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구는 부족했다. 결국 미라는 30분을 기다린 끝에 러닝머신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 여사와 다른 입주민이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기구를 너무 오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하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라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복도가 좁아 지나가려면 그들 옆을 지나야 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 여사가 미란을 보며 말했다. 아까 그분도 그랬잖아요. 먼저 온 사람 무시하고. 미란은 황당했다. 자신은 박 여사에게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미란이 해명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요즘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다들 예의가 없어. 미라는 참았다. 말을 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다른 입주민이 끼어들었다. 박 여사님도 좀 그러시네요. 기구를 40분씩 쓰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쟁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라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온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다. 모두가 불안하고 불만스러웠다. 약속된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관리는 소홀해졌다.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헬스장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운동기구 사용 시간을 두고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경자도 휘말렸다. 경자는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입주민이 시간이 다 됐다며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경자는 아직 20분밖에 안 탔다고 했지만 상대는 30분이 지났다고 우겼다. 말다툼이 커지자 다른 입주민들도 끼어들었다. 누구는 경자 편을 들었고 누구는 상대편을 들었다. 헬스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결국 직원이 와서 사람들을 진정시켰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다. 그날 저녁 경자가 미란의 방을 찾아왔다. 경자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미란아, 나 오늘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 미란은 경자를 안아주었다.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그랬어. 여기 돈 내고 온 거면 매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매너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더라. 미라는 가슴이 아팠다. 경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경자가 이런 말을 듣다니. 괜찮아.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경자는 쉽게 위로받지 못했다. 경자뿐만이 아니었다. 미란도 상처를 받았다. 복도에서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고 식당에서는 자리가 갈라졌다. 예전에는 누구나 어디든 앉아 함께 식사했지만 이제는 그룹이 나뉘었다.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했다.
그날 이후 복도에서의 인사는 확연히 줄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침묵만이 흘렀다. 미라는 깨달았다. 문제는 시설만이 아니었다. 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소홀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를 주고 갈라지고 있었다. 미라는 혼자 정원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문제는 시설만이 아니야. 우리 마음도 다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수록 미라는 가족이 그리웠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다. 다들 바빴고 미란도 바쁜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외손녀 서아였다. 서아는 올해 7살이 되었고 미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였다. 미란은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었다. 서아야,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지? 응, 할머니, 나 이번 주 생일이야. 미라는 깜짝 놀랐다. 벌써 서아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다. 어머, 벌써? 할머니가 깜빡했네. 전화는 지훈이에게로 넘어갔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번 토요일이 서아 생일이거든요.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 건데 엄마 올 수 있어요?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물론 가고 싶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 왜 안 가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외출 절차였다. 레지던스에서는 외출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했다. 외출 시간, 목적지, 동행인, 귀가 예정 시간까지 모두 기록해야 했다. 미라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미라는 곧바로 관리실로 향했다. 토요일 오후에 외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외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보호자 연락처와 귀가 예정 시간을 적어주세요.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미라는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물었다. 보통 외출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사전에 별도 승인을 받으셔야 해요. 미라는 당황했다. 4시간? 집까지 왕복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다. 생일 파티를 하고 서아와 시간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좀 더 길게는 안 될까요? 손녀 생일이라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4시간이 원칙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지금 신청하면 승인이 제때 날까? 직원에게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명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다. 미라는 방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훈이도 난감해했다. 그럼 엄마 못 오시는 거예요? 미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녀의 생일인데 할머니가 못 간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미안하다, 지훈아. 절차가 복잡해서
전화 너머로 지훈이의 한숨이 들렸다. 그리고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안 와? 지훈이가 서아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아야, 할머니가,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서아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할머니 아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프지 않았다. 단지 외출 절차가 복잡해서 못 가는 것 뿐이었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그냥 다음에 꼭 보자. 응? 전화를 끊고 미라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편해지려고 이곳에 왔는데 왜 더 멀어진 것 같을까? 가족과 가까워지려고 왔는데 왜 오히려 더 단절된 것 같을까?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편해지려고 왔는데 왜 더 멀어졌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자였다. 경자는 미란의 눈물 자국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미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손녀의 생일, 외출 절차, 그리고 못 간다는 말. 경자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란아, 나가자.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뭐? 경자가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우리 삶, 우리가 고르자. 미라는 경자를 바라봤다. 경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그래, 이건 내 삶이야. 누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이어야 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나갈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은 더 두려웠다. 미라는 마음을 굳혔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다. 조용히 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미란과 경자는 일찍 일어났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무작정 항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었다. 경자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보자. 먼저 우리만의 불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야겠어. 두 사람은 곧바로 움직였다. 식당에서, 정원에서, 복도에서 입주민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혹시 괜한 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저도 식사 문제로 불만이 많았어요.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외출 절차도 너무 복잡해요. 가족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광범위했다. 식사의 질 저하, 프로그램 축소, 야간 관리 부실, 복잡한 외출 절차, 모든 것이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달랐다. 미란과 경자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기록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제를 경험했는지 날짜와 함께 정리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트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단계는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미라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문서 작성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을 살려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1. 식사 서비스 관련. 입주 초기 대비 메뉴 다양성 감소. 첨부. 월별 메뉴 기록. 동일 메뉴 반복 횟수 증가 주 3회 이상. 개선 요청. 계약 시 약속된 수준의 식단 유지. 2. 프로그램 운영 관련. 요가 수업 중단. 4월 15일 이후. 원예 수업 축소. 월 2회에서 월 1회. 개선 요청. 프로그램 재개 및 사전 공지 강화. 3. 야간 관리 시스템 관련. 응급상황 대응 시간 지연 사례. 5월 28일. 개선 요청. 야간 간호 인력 보강 및 응급 매뉴얼 점검. 4. 외출 절차 관련. 과도한 서류 작성 요구. 짧은 외출 허용 시간. 4시간. 개선 요청. 절차 간소화 및 시간 제한 완화. 미라는 의견서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경자도 함께 검토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 의견서와 함께 미라는 또 다른 문서를 준비했다. 바로 식사 및 프로그램 변동 기록이었다.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었다. 식사 변동 기록. 2025년 3월. 주 5회 이상. 다양한 메뉴 제공. 2025년 4월. 주 3-4회. 반복 메뉴 출연. 2025년 5월. 주 3회 이상. 동일 메뉴 반복. 2025년 6월. 반찬 가짓수 감소. 평균 5가지에서 3가지. 또한 관리실에 건의한 내역도 정리했다. 언제, 누가 무엇을 건의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모두 기록했다. 건의 답변 내역. 5월 3일 식사 개선 건에 검토하겠습니다. 5월 20일 프로그램 재개 건에 검토하겠습니다. 6월 1일 야간 관리 시스템 점검 요청 조사 중입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실제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 이 모든 기록이 증거였다. 준비가 끝나자 미랑과 경자는 관리실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입주민 대표 자격으로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갔다. 관리실에서는 시설장과 운영 담당자가 함께 나왔다. 면담실에 앉자 시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략 들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미라는 침착하게 준비한 의견서를 내밀었다. 저희가 경험한 문제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설장은 의견서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운영 담당자도 함께 서류를 들여다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설장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몇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미란이 말을 끊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운영상의 어려움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자도 거들었다. 저희는 누굴 망신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시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랑과 경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준비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다. 식사 메뉴의 변화,
프로그램의 축소, 야간 관리의 문제점,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시설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몇 가지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분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잘못입니다. 미란이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설장은 잠시 운영 담당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습니다. 식사 메뉴는 다시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몇 번이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설장은 당황했다. 미란과 경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시설장은 한 달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경자가 작게 웃었다. 미란아, 우리 잘했어.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정말 개선될까? 아니면 또다시 말뿐일까? 며칠이 지났다. 시설장의 약속대로 변화가 생겼다. 식사 메뉴가 조금 다양해졌고 요가 강사가 새로 채용되었다는 공지가 나왔다. 입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반겼다. 하지만 미란과 경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 미란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그래.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신뢰가 깨진 건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은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자. 하지만 감정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떠나자. 중도 퇴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미란과 경자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중도 퇴소 조항을 찾았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소 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설 측의 계약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위약금 없이 퇴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미라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조언했다. 계약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미란과 경자는 다시 한번 관리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중도 퇴소 의사를 밝혔다. 시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선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설장은 난처해했다. 미란과 경자는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꺼냈다. 계약 불이행의 증거들이었다. 시설장은 자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합의 퇴소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시설 측에서는 처음에 일부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미란과 경자는 단호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시설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결국 며칠간의 협상 끝에 원만한 중도
퇴소 합의가 성사되었다. 위약금 없이 이미 납부한 비용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라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다. 퇴소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입주민들도 관심을 보였다. 몇몇은 미란과 경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자신들도 떠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미란과 경자는 자신들이 정리한 자료와 절차를 공유했다. 우리는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권리를 말한 거예요. 경자가 덧붙였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퇴소일이 다가왔다. 미란과 경자는 짐을 쌌다. 처음 입주할 때보다 짐이 줄어든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의 짐이 줄어든 것이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걸었다.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시설은 좋았다. 다만 운영이 문제였을 뿐. 미란이 중얼거렸다. 여기 나쁜 곳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랑 안 맞았던 거지. 경자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용기 있게 선택했어. 그게 중요해. 두 사람은 레지던스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레지던스를 떠난 미란과 경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중했다.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졌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과의 거리였다. 미라는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족과 멀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 가족들 사는 동네 근처로 가자. 두 사람은 지훈이와 경자의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를 알아봤다.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근처에는 공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었다. 미라는 지훈이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지훈이는 엄마가 레지던스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더 자주 볼게요.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지훈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지훈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경자도 비슷한 동네에 집을 구했다. 두 사람의 집은 서로 5분 거리였다. 이사날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다. 지훈이와 민수는 물론 서아도 왔다. 서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미라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레지던스에서는 외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가족들은 함께 웃고 떠들었다. 민수는 가구를 옮기며 농담을 했고 지훈이는 부엌을 정리하며 어디에 무엇을 둘지 엄마와 상의했다. 서아는 할머니 방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만져봤다. 할머니, 여기 예뻐. 그래. 서아가 놀러 오면 여기서 같이 자자. 서아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미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짐 정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미라는 차를 내왔고 지훈이는 과일을 깎았다. 편안한 오후였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레지던스에서 힘드셨죠?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후회하지는 않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으니까. 민수가 물었다. 무엇을 배우셨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편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편하라는 말로 엄마를 멀리 보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너도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배웠어. 편함이 다는 아니더라. 민수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니,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미라는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조금 낯설었다. 레지던스에서는 식사도 준비되고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 하지만 미라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다. 미라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다. 경자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미라나, 오늘 복지관에서 낭독 모임 있대. 같이 갈래? 좋아. 가자. 근처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요가, 서예, 노래 교실, 낭독 모임. 미란과 경자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레지던스와 다른 점은 이곳은 강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었다. 자유로웠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미라는 레지던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들었다. 저도 시니어 레지던스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조심해야겠네요. 광고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미라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자와 함께 고민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느 날 복지관 관계자가 제안했다. 혹시 노후주거 선택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란과 경자는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강연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레지던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계약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을 정리했다. 첫 강연 날 복지관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도 왔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노후주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레지던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 처음의 기대감, 그리고 점차 드러난 문제들,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퇴소했는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뭔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가족과의 거리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나요? 미란과 경자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도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겠어요. 미라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의미였구나. 강연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미란과 경자는 복지관에서 노후주거 선택 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미란의 일상은 바빠졌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강연을 했다. 어느 일요일 미란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미란이 직접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었다. 레지던스에서는 항상 기다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미란이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서아가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미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할머니도 서아가 오는 게 제일 좋아. 지훈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실 줄 몰랐어요. 강연도 하시고 멋지세요. 미라는 겸연쩍게 웃었다. 나도 몰랐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경자가 놀러 왔다. 경자는 미란의 가족들과도 친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경자가 말했다. 미란아, 우리 잘했지? 미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경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미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다.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다. 레지던스에 입주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기장을 덮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미란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당당하게. 미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니까. 그리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혹시 오늘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